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기술 통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통계 기법의 이해이고 기술 통계 항목입니다. 먼저 데이터 요약에 대해 설명드리고 표본 추출, 표본 분포, 확률 분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확률 분포입니다. 개요입니다. 확률과 확률 분포는 샘플 데이터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고 추론하고 통계적 가설 검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을 제공합니다. 확률 분포가 필요한 이유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통한 일반화를 제공하고요. 표본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통계적 검증 방법인 카이 제곱 검증, T 검증, 분산 분석, 즉 아노바 등 모두 특정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해석을 합니다. 특정 확률 분포란 정규 분포를 말하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요. 그 일관된 기준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가 되고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의 집합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서로 다른 형태의 분포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각의 어떤 데이터들을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한 후 두 개의 표준 정규 분포를 비교해서 그 두 개의 데이터들의 집합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 분포의 기본 정의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probability.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즉, 확률이 0이라는 말은 사건이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고, 확률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항상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고, 이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즉, 확률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죠. 즉, 이 말은 비율입니다.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를 전체 어떤 사건으로 나눈 값이 바로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값입니다. 우리가 계속 특정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건이 무엇일까요? 사건, 즉 이벤트라고 하고요. 사건은 동일한 상태로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측을 시행이라고 하고 그 시행의 결과가 바로 사건입니다. 즉, 어떤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하고 그 실험이나 어떤 반복을 통한 관측의 결과가 바로 사건이죠. 사건은 개별적으로 발생할 결과일 수도 있고요. 사건은 복합된 결과의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즉 실험에서 모든
발생 가능한 실험 결과물의 집합입니다. 이게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를 표본 공간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 사건, 그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확률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확률은 여사건이 있습니다. 즉, 여사건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하고요. 이 여사건, A의 여사건이라는 말은 A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즉 1-A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겠죠.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max가 1이 되고 그 1에서 빼기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면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계산됩니다. 조건부 확률을 알아야 되는데요. 조건부 확률은 사건 B가 이미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우리는 P, A, 바, B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 A가 이미 발생했고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조건부로 표현한다고 하면 P, B, 바, A가 되겠죠. 자, 사건 B가 이미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인 이 조건부 확률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의 이 교집합을 사건 B로 나눈 값이 바로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일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건 B가 이미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요 부위가 되겠죠. 따라서 확률이기 때문에 사건 A, B가 같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눈 값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고요. 서로 배타적인 사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타적이지 않은 사건은 독립적일 수도 있고 종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서로 배타적인 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에 A와 B의 교집합은 0이 되고 A와 B의 합집합은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이 됩니다. 또한 서로 배타적인 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 0이 되고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역시 0이 됩니다. 서로 독립적인 사건, 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다른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독립적인 사건은 사건 간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건이 서로 배타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독립 여부를 따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이 교집합은 사건 A의 확률 곱하기 사건 B의 확률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 B가 이미 일어나고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 결국 사건 A의 확률이 되고요. 사건 A가 이미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 B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공식에 의해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배타적이지 않은 사건은 독립적일 수도 있고 종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은 것과 독립적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므로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냐 이 독립성 여부는 반드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라고 하면 독립적인 사건이 됩니다. 자, 확률의 덧셈 법칙과 확률의 곱셈 법칙이 있습니다. 확률의 덧셈 법칙, 만약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타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와 B가 함께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 A, B가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A와 B가 중간에 중첩이 되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따라서 PA의 확률이 이만큼이고 PB의 확률이 이만큼이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이 확률이 두 번 더해졌죠. 따라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 번 빼줘야지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의 합집합이 계산이 됩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배타적인 사건이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조건이 되겠죠. 이런 경우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이 확률의 합집합은 사건 A의 확률 더하기 사건 B의 확률이 됩니다. 확률의 곱셈 법칙이 있는데요. 이 확률의 곱셈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종속적이라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 되고 혹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만약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라면 확률의 곱셈 법칙은 사건 A와 사건 B가 함께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사건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 PA가 되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PB가 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확률의 덧셈 법칙은 베타성 여부에 따라서 사건 A와 사건 B 중 적어도 하나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되고요. 확률의 곱셈 법칙은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자, 베타적인 두 사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따라서 베타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경우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합집합은 각각의 확률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0.5 플러스 0.5가 되기 때문에 확률은 1이 됩니다. 독립적인 두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다른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와 동전 던지기가 있겠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사건과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바로 독립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독립적인 사건은 사건 A와 사건 B가 그러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사건 A의 확률 곱하기 사건 B의 확률이기 때문에 사건 A는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6분의 1이 되고 사건 B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겠죠. 이 두 개를 곱하면 12분의 1이 바로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올 사건과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바로 12분의 1이 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실험에 가능한 모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결과를 숫자로 표현합니다.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 함수란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고요. 확률 변수, 실험에 가능한 모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가능한 모든 결과를 숫자로 표현한 것을 확률 변수라고 했죠. 이 확률 변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수식이 바로 확률 분포 함수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 6이 나올 확률은 px는 6이라고 하죠. 이 6은 확률이 6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확률 변수란 실험으로 가능한 모든 결과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확률 변수 x는 1
혹은 2, 3, 4, 5, 6이 됩니다.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1, 2, 3, 4, 5, 6이죠.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6이 나올 확률, p는 x는 6은 6분의 1이죠. 1도 6분의 1이고 확률 변수 x가 1, 2, 3, 4, 5, 6 모두 6분의 1인 확률 분포가 됩니다. 이 확률 분포가 바로 균일 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 균일 분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확률 분포 함수가 됩니다. 확률 분포의 종류입니다. 확률 분포는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 Descrip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우리는 PMF라고 하는데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가 특정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 확률 변수가 하나씩 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0, 1, 2와 같은 이런 값을 가질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P large x는 small xi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large x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되고 small xi는 이 x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특정 값이 됩니다. 이산 확률 분포의 종류입니다.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 초기화 분포, 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가 있고요. 이산 확률 분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 세 개인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단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각 예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적 공식보다 각 예시를 통해 각 분포가 시행되는 상황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르누이 분포는 동전을 던지는 경우의 확률 분포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분포의 예시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 뒤가 나올 확률을 말합니다. 하나의 시행에서 성공 또는 실패 중 한 결과만 발생을 합니다. 성공의 확률이 P라고 하면 실패의 확률은 1-P가 됩니다.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을 던져, 즉 성공이 앞면이라고 하면 앞면이 나올 횟수입니다. 독립적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성공 횟수를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성공의 확률이 0.5라고 하면 이항 분포는 좌우 대칭 분포이고요.
성공의 확률이 0.5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항 분포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분포입니다. 또한 이 P, 성공의 확률에 관계없이 n이 커질수록, 즉 반복 획수가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하는 획수가 커질수록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항 분포가 있습니다. 검은색은 확률이 0.5이고 n이 20일 때의 이항 분포이고요. 만약에 이 성공의 확률이 0.7이고 n이 동일하게 20일 때는 이 검은색 그래프보다 이항 분포는 더욱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만약에 이 확률, 성공 확률 P가 0.5와 같다 하더라도 n, 이 베르누이 시행을 20번에서 40번, n이 40번일 때는 더욱더 빨간색 점선과 같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영상 시청자 중 중도 포기자가 나올 횟수입니다. 단위 시간 혹은 주어진 공간에서 특정 사건, 예를 들어서 영상 시청자 중 중도 포기자가 나올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단위 시간 혹은 주어진 공간이 바로 1시간 동안이 됩니다. 이 람다는 단위 시간 혹은 단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평균의 수이고요. K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됩니다. 이 람다, 단위 시간, 단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평균의 수가 클수록, 즉 사건이 평균적으로 자주 발생할수록 포화송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람다가 1일 때 이와 같은 그래프이고요. 동일한 조건인데 사건이 평균적으로 자주 발생할수록, 즉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포화송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분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상 확률 분포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초기화 분포. 이 초기화 분포는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52장의 전체 카드에서 5장을 뽑을 때 에이스가 나오는 횟수입니다. 즉 52장의 전체 카드가 유한 모집단이 되고, 즉 규제가 어떤 범위가 있는 유한 모집단이 되고 5장을 뽑을 때 바로 비복원 추출이 됩니다. 에이스, 성공이 나오는 횟수입니다. 즉 초기화 분포는 유한한 모집단에서 비복원 추출을 통해 얻는 성공의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기하 분포,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때까지 뒷면의 횟수가 됩니다. 즉, 이 말은 동전을 던져 앞면이 성공이 되고요. 이 성공이 나올 때까지 뒷면, 즉 실패의 횟수가 됩니다. 첫 번째 성공이 발생할 때까지 실패의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기하 분포입니다.
음이항 분포. 음이항 분포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때까지 시도한 횟수가 됩니다. 즉, 성공이 지정된 횟수, 즉 자유투에 성공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시행된 총 확률을 나타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시험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정의와 특히 이산 확률 분포의 종류인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